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유승민 신당 나오나? 네, 디지털 타임스에서 보도했고요. 유승민 비운계 신당 창당하나? 네,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고민 중이다. 신당 무소속 정해진 것 없다. 네,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이 발언을 했어요. 국민일보에서도 보면은 유승민 윤겨냥에서 가짜보수다. 출마는 신당 또는 여당에 머물든지 또는 무소속 미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승민 윤겨냥에서 가짜보수 저격, 신당 무소속 출마 여지도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이재명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내각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파, 윤석열파, 그리고 내각제파가 이 3대 강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정황이에요. 그래서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대로 가면은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묻혔던 것처럼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냥 변방으로 쫓겨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이 의원이 이 상황을 읽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재명 구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재명 구속 전에 탄핵을 시도할 것이다. 네, 그래서 선제 탄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구속 당할 것이냐. 아마 민주당이 머리가 나쁘지 않다면은 선제 탄핵을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150명이 발의해가지고 탄핵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50명, 그러니까 180명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힘에서 한 20여 명 정도만 넘어오게 되면은 탄핵을 전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때 이제 유승민도 이런 냄새를 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승민이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국힘에서 어느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세력이 형성화되면은 이게 탄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각제 세력들이 움직이게 되고 또 이재명파와 이제 내각제 세력의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유승민과 이재명의 싸움에서는 이재명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각제 세력 입장에서는 사실상 윤석열이 자진퇴진하는 그림, 그 그림이 가장 안정적으로 내각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지금 유승민도 갑자기 신당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금 상황이 극한으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전쟁 아니면은 자진퇴진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 자기도 그 분위기를 읽고 있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읽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입장에서도 내가 선제 탄핵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구속될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승민 입장에서도 이거 다 판을 읽고 있겠죠. 그리고 내각제 세력은 아주 노련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발빠르게 노련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김종인 같은 경우에도 금태섭 통해서 신당 창당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이 분권형 대통령제인 분권형 내각제죠. 그래서 내각제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된 내각제, 위장된 내각제. 네, 계속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리고 변형시켜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이런 정황에서 유승민도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자신이 기회를 잡을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이재명 구속, 윤석열 탄핵, 여기서 지금 맞부딪히는 정황, 그리고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은 내각제파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복잡한 정황에서 자신도 뭔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유승민 입장에서 신당 창당 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유승민이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탄핵이 아주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홍준표의 길을 꺾어버리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도 이 심리 안에서는 이 상황을 읽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도 이 탄핵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어쨌든 간에 내각제 세력들의 우세 속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것을 유승민이 전환시킬 수 있을까 과연? 이거는 사실상 지금 삼국지 상황에서는 유승민은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윤석열파, 이재명파, 그리고 내각제파의 싸움이다. 그리고 많은 신당들이 들고 일어나게 될 거다. 춘추 전국시대처럼 신당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러한 상황들은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탄핵 상황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빠르게 이재명을 구속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각제 세력들이 치고 나오게 될 거다.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이 되면은 이재명이 힘을 못 쓰죠. 네, 정부가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내각제 세력 간에 굉장히 발빠른 싸움이다. 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뭐 그러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면은 유승민도 한 영역에서는 차지하겠죠. 그리고 그동안 윤핵관이라든지 윤석열 파에 윤석열 부부에게 계속 잘 보이려고 충성했던 과잉 충성, 그리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충성을 해왔던 자들은 다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이재명이 이제 구속되게 되면 이제 이재명 파들 또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조국이라든지 또는 문재인, 조국, 문재인, 또 이낙연, 이러한 세력들이 힘을 가세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쪽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파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파, 윤석열파, 내각제파의 아주 복잡한 지금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도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이제 자신도 냄새를 맡았고, 여기서 그냥 뭐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다가는 이제는 자기 정치 생명도 모든 것을 기회를 잃게 된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고, 유승민 입장에서는 아마 독자적인 영역보다는 이준석 쪽, 그리고 비윤 쪽 세력들을 규합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힘 내부에서도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게 뭔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충성해 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안에도 내각제 세력들이 있는 거죠. 네, 국힘에도 내각제 세력, 또 민주당에도 내각제 세력들이 있어서 그 세력들이 뭉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각제파의 승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 주권제를 외쳐야 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대통령 해임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갖는 국민투표 시민 반환제, 이거 외치지 못하면은 우리 국민들도 이제 일본처럼 아주 그냥 자민당이 영구 집권하는 내각제 형태에서 지배받게 된다. 대통령 한 명한테 지배받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 300명의 이제 왕들한테 지배받는 이 고통을 느껴야 되고, 계속 부익부 빈익빈 상황으로 지금 계속 몰려가고 있죠. 네, 이 상황에서 서민들은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더 심각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보면 안다. 우크라이나가 친러파와 친서방파, 친서방에는 미국이나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네,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아주 전쟁에 갈아 넣어주고 있죠. 이러한 정황. 그래서 한국은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을 대거 유입시키면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적어도 한 20배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싱가포르처럼 서울의 일부 한 지역만 도시국가 형태로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족혼을 깨워야 된다. 지금 우리 민족혼이 결국에는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학벌주의, 지금 보세요. 다 학벌주의로 다 달려가고 있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또 황금만능주의로 유치원 때부터 달려가고 있죠. 의사 돈 많이 번다 그쪽으로 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외모지상주의, 다 외모로 달려가고 있어. 외모만 아주 깔끔하고 예쁘고 뭐 잘생기고 그러면은 그냥 다 갖다 바쳐. 이러한 이상한 세상이 돼버리고 있고, 출세제일주의, 출세가 최고야. 그러니까 자기 소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아부 떨고 그냥 이재명 만세, 김건희 찬양, 막 윤석열 만세 이러면은 출세하는 이상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오염돼 버렸다. 민족혼이 오염됐어요. 적어도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을 할 때의 그 민족혼들이 살아있어야 되고, 4.19 혁명 때에 그 민족혼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아주 심각한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권력 다툼, 춘추 전국 시대에 걸맞는 권력 다툼을 보게 될 거고, 그 위에는 러일 전쟁, 청일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때 결국에는 청나라가 개입돼 가지고 또 청일 전쟁이 일어나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러일 전쟁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일본인 강대국들과 손을 잡는 거예요. 영국이라든지 미국하고 막 손을 잡아가면서 결국에는 외세에 의해서 이 지정학적 위치로서 굉장히 민감한 이 한반도를 노리는 그러한 싸움 속에 휘말리게 된다. 그래서 제가 속이 타들어가 가지고 요즘에 아주 격한 그러한 강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민족혼을 깨우고 지성을 깨우고 이성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지금 경제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를 당장 내려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이 은행에서 조금 이자 받으니까 은행 만세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경제를 다 죽이고 있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빈부격차로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서민들, 중산층이 다 붕괴되고 있고, 결국에는 을과 을 전쟁 속에서 최저임금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 다음은 4차 산업혁명이 싹 장악하게 된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리자면 안 됩니다.